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연휴도 끝나고 나훈아 공연도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지 갑갑한 마음입니다. 그나마 연휴 마지막 밤에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터뜨려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추석은 가고 이제 우리는 나훈아 대신 문재인을 쳐다봐야 됩니다. 재인산성에 갇혀있는 문재인을 쳐다봐야 됩니다. 어쩌면 잔인한 4월이 아니라 잔인한 10월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비판을 했는데 너무나 비겁하고 무능해서 국민들에게 기자회견 한번 하지 못하는 대통령. 1년에 겨우 한 번 신년 기자회견. 그것도 대부분의 언론이 친정부적이고 문벼천과 물개박수를 쳐대는 그런 언론들의 솜방망이 질문. 대통령을 홍보꾼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자회견도 겨우 1년에 한 번. 나라에 코로나가 터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고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대스타가 텔레비전 공연에 나와서 공영방송을 질타하고 이런 일이 터져도 문재인은 청와대에 꽁꽁 숨어서 그저 피신과 은폐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당장 기자회견을 해야 되며 기자회견이 열리면 우리 기자들이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황 나훈아의 공연을 봤는가? 나훈아가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질타를 들었는가? 이 나라의 KBS가 이런 식으로 전락한 데는 제1의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돌 김용옥의 폐륜적 방송, 폐륜적 강연을 그대로 방치한 김재동에게 거액을 주면서 이 잡담 방송을 해서 고성 산불 재난 방송을 방해했던, 그런데 이런 KBS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양승동, 친정부적인 양승동을 KBS 사장에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명지대학교 강규영 교수는 법인카드를 그저 카페에서 쓰고 한 달에 수십만 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까지 시키고, 자, 그리고 나서 그런 강규영 KBS 이사를 해임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KBS를 권력의 나팔수로 만든 양승동 사장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언론이 따져 물어야 됩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면. 두 번째,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고, 퇴근 때는 시민들과 생맥주 한잔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문재인. 만약에 광화문 광장을 시위대가 가득 채워서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그런 집회가 열리면 광화문에 나가서 자신이 얘기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문재인. 그런 문재인이 서울 대공원은 차량과 인파로 가득 찼는데 차량으로 문재인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가 겁나서 경찰 포스 300대로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언론이 문재인에게 물어야 됩니다. 시민과 소통을 하고
반정부 시위가 열려도 나가서 얘기하겠다고 하는 그 공약은 어디 갔는가?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가? 집무실커녕 왜 기자회견을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은 왜 하지 않는가? 언론은 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나라의 국민이 월북이든 표류든 북한군에게 잡혀서 6시간 동안이나 끌려다니면서 나중에는 7.62 소총,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혔던 7.62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북한의 상부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 7.62mm 구경을 쓰는 소총, AK 소총. 무참히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탔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갔는데 잠을 잤는지 술을 마셨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평화타령이 담긴 유엔 연설이나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심야의 NSC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낚싯배 사고로 10여 명이 죽었다고 자기 수석 보좌관들을 데리고 전부 일어서서 묵념을 했던, 묵념쇼를 했던 그런 대통령이 정작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국민들을 그렇게 방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름째 공허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시신이 불탔는데, 시신이 불타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산산조각이 됐을 텐데 무슨 수색을 합니까? 자기가 청와대에서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여론의 비판이 들끓으니까 면피하려고, 모면하려고 그 비싼 기름값을 써가면서 함정 39대, 비행기 6대 대대적인 수색을 보름째 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국민의 소중한 시신을 찾아야 한다고요? 촛불빨이 소년의 동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추미애는 추석 연휴 기간에 SNS를 통해서 내가 보좌관에게 부대장교의 전화번호를 준 것은 지시한 게 아니다라는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추미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추미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미애에게도 조국에게 졌던 마음의 빚이 있느냐? 강경화 외무부 장관, 지난해만 해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거의 10여 차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7차례죠.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문을 그렇게 주선을 해서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던,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여행사 사장이다라고 비판을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국민들에게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를 하면서 강경화의 남편은 사생활, 내가 내 인생을 즐길 자유,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지난 3일 2억 원짜리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갔습니다. 요트를 타고 해외여행하고 싶은 욕망, 비판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무위원의 남편이라면,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라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나가야죠. 적어도 국무위원의 남편이라면. 강경화 장관은 대통령 부부의 외유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남편 하나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4개 외에도 산더미 같은 질문이 쌓여 있습니다. 문재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거짓의 얘기라도 끌어내서 국민이 듣고 싶은 질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독하게 비겁하고 무능해서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는 대통령. 가황 나훈아 대신에 그런 문재인을 쳐다봐야 되는 잔인한 10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